안녕하세요. 저는 임찬희라고 합니다. 음, 작곡하고 있고요. 어, 공부는 독일에서 오래 했고 스위스에서 석사랑 백자면 했고요. 지금은 다시 연어처럼 독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목은 참 거창하지만 예,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굳이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함은 어, 우리의 우리가 활용한 이 재료, 그 본연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단상들을 좀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서로 가 가지고 있는 소리에 대한 또는 소리가 엮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왜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하나의 된장찌개를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 납품 보통의 슈퍼에서 파는 납품받은 그런 제작된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면은 맛있죠. 맛있는데 어디서나 먹어볼 수 있는 흔한 맛이겠죠. 근데 뭔가 이 된장찌개 집은 이 식당의 된장찌개는 뭔가 고유하고 독특하고 뭔가 그 주인 본연의 어, 맛이 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또 왜 그럴까 생각하면 아마 그 된장찌개에 쓰인 된장의 콩부터 그 콩을 어떻게 농사 짓느냐 그 땅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납품받은 그런 된장이 아니라 그 하나의 결과값, 된장찌개의 결과값을 두고 이걸 어떻게 좋은 된장찌개 위하, 만들기 위해서 아주 처음부터 그 콩의 본질부터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음악을 쓰기 위해서 그거의 나름의 최소값인 소리에 집중을 한번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소리는 일단 네 가지로서의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겠죠. 근데 일단 말하자면 현상으로서의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매개로서의 소리가 있고요.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그 전달된 게 우리에게 와서 감각되어지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는 표현으로서의 소리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상으로서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왜냐하면은 오늘 타겟을 약간 더 되게 더 제네럴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들 되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밖에 없으셔서 잠깐 살짝 당황스럽거든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네. 소리는 진동이죠. 진동이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 진동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끈이론, 촉근이론도 다 결국에는 아주 작은 무언가 물체성이 아니라 진동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진동은 한편으로는 한 공간에서 계속 떨리는 거잖아요. 떨리고 계속 뭔가 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더 깊게 현대 물리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거기까지 얘기할 수 없고 저도 잘 모르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 무엇이 됐든 최소값은 아주 작은 것들은 진동하면서 진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자도 어쨌든 원핵과 원자가 이렇게 원으로 움직이고요. 그 말은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또 있죠. 뭐냐면 지구와 달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구와 또 다른 갈락시와 관계도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이 이 우주가 큰 진동과 작은 진동, 큰 원운동과 작은 운동들의 얽혀짐이라면, 그것들의 프랙탈적 세계라면, 어, 우리는 이 소리라는 거를 단순히 소리로만 이해하는 거는 약간 너무 편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그리고 전달로서의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는 소리 자체가 하나의 소리 자체가 소리가 나는 그 지점에서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물론 소리가 날 때는 그 두 서로 다른 것이 부딪힐 때나 만났을 때 다양한 이유에서 소리가 나겠죠.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전달로서의 소리, 매개로서의 소리, 퍼지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소리는 진동으로 퍼지죠. 근데 그게 소리가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처럼 가는 게 아니고 이 진동이 이 사이에 있는 그게 무엇이든 공기가 됐든 무엇이든 그 물질들을 진동시켜서 어, 퍼져 나가는 거고요. 그 말은 사실은 소리 자체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죠. 어떤 종류의 파장일 뿐이죠. 그리고 소리는 퍼져나가는 방향이 선이나 점이나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구가 팽창하듯이 하나의 공이 팽창하듯이 퍼지잖아요. 그것 역시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는 여기 있고 울리는 지점은 여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A에서 B로 가는 이 직선만 생각을 하지만 이 소리 자체는 여기서부터 구로 퍼지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한 지점인 나의 귀와 이것과의 연결로서 우리는 소리를 듣고요. 이 지점과 나의 귀가 있기에 이렇게 퍼지지만 또 동시에 어, 우리의 귀는 이 소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소리는 퍼집니다. 원처럼요. 그리고 소리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적으로는 모든 곳을 평등합니다. 모든 곳을 평등하게 올리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어요. 어, 소리가 올리면 올리면 들어야 되죠. 거기에서 소리의 폭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리와 빛이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떠한 구 형태로 퍼지는 것, 또 서로 같이 스펙트럼이 있는 것 등등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진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지만 이 둘의 큰 차이는 빛은 우리가 가릴 수 있는데 소리는 우리가 가릴 수 없어요. 빛은 우리가 나름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가리면 빛은 저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귀 막는 거는 사실 꽤 복잡한 이야기고 거의 불가한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네. 또 예를 들면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또 예를 들면 빛은 뭐 유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 이걸 투영하지 못하지만 소리 같은 경우에는 벽을 타고 넘어가죠. 거기에서 우리가 가리고 어떠한 벽을 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소리의 어 폭력에 언제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을 권한밖에 없고요. 선별할 수 없고 듣지 않을 수 없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움직임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로 생성된 소리들은 사실 외부 현상의 잔상입니다. 외부 현상이 외부 세계의 흔적이고요. 외부 세계의 어떻게 말하면 데칼코마니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우리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바깥 소리를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우리는 육하 원칙에 나오는 그것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소리가 나는지 눈을 감고 있어도 단순히 들음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들음으로써 우리는 정말 바깥 세상의 상황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물질로 되어져 있고 어떤 움직임이고 그게 나에게 위험하고 안정을 주고 그 모든 외부적 상황을 우리는 단순히 들음으로써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이 들음의 음 들음의 능력이 좋으냐는 우리가 듣지 못하면 죽었기 때문이죠. 네. 잘 듣지 못하면 언제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구 환경 내에서는 언제나 어 상대적으로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먹어왔고 그 약한 존재는 강한 존재의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을 했고 거기에서 귀는 굉장히 중요한 어 수단이었죠. 피할 수 있는 수단. 때문에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들음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수많은 세대에 걸친 발전, 진화론적 발전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 여기에서 우리는 동물적인 들음과 인간적인 들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들음은 말하자면 다 아까 말한 그런 위험에 피하기 위한 들음들, 자기 생존 보존을 위한 들음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고요. 인간적인 들음이라 하면 어떠한 종류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보통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들음들이겠죠.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또 이게 생사와는
동물적인 생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라도 사회적인 도태와 관련한 들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미에 우리의 생사와도 관계를 하죠. 감정이나 표현이나 느낌에 관계한 소리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어떠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내부에 그게 무엇이 됐든. 그렇다면 저의 신체는 변해요. 내가 웅크려들 수 있고 퍼질릴 수 있고 뭐 옆으로 앉아 있을 수 있고 뭐 걸을 수도 있고 뭐 뭔가 호르몬 때문에 뭔가 기쁠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나의 물질적 변화가 나의 소리의 변화를 일으키죠. 내가 내는 소리의 변화를. 그렇다면 그 변화를 캐치하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인간적인 들음이지 않을까요? 그 뉘앙스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그곳의 그 집단 고유의 생활 문화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프레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의 다양하고 고유의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죠. 어, 저희가 되게 자세하게 들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네. 어, 말하는 것은 사실 내 내면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부가 외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외부에서 다시 내 내부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많은 층위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저는 왜 소리가 우리에게 들음을 강제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귀를 닫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는 꼭 살아남아야 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 헤아리, 헤아리고 다 함께 소통하면서 잘 살라는 소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제되어진 존재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존재되어진 우리들이,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죠. 소리로서. 그게 굉장히 긴 세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응들, 우리의 인지, 그리고 인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무의식적인 반응들이죠. 그냥 매미 소리를 들으면 저희는 괜히 덥고요. 빗소리를 들으면 괜히 시원하고요. 뭔가 아주 금속의 소리를 들으면 왠지 피하고 싶고, 뭔가 누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울고 싶고, 뭐 눈물이 날 것만 같고, 웃고 있으면은 웃는 소리를 들으면 저희도 괜히 미소가 지어지고요. 뭔가 유리 소리가 들으면 또 뭔가 좋지만서도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게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특성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인지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나무는 우리가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가 있죠. 나무로 우리 죽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상과 사로 계속 이분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어떠한 종류의 어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나열일 뿐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 뭔가 메탈로 된 판을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약간 쨍하죠. 귀를 닫고 싶고 또는 여기 머리 뒤가 쫑긋 쓰고 서고 좀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어떠한 나의 공 나의 나에게 위협이 가했을 때 일어나는 나의 신체적 반응이랑 유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사실 물질도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그 물질들이 움직이고 사회화된 이 세계와 나와의 조이고 그것들의 서로 간의 소통이죠. 예, 보이지 않는 소통이죠. 이러한 나는 물론 30년 정도 살았지만 30년 넘게 살았지만 내 안에 각인되어진 DNA에 안에 각인되어진 이 무의식은 나의 존재 역사를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역사가 이 30년의 세월을 넘어서죠. 이 DNA는 또 나의 존재는 30년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지구가 나타나면서 지구의 생, 생명체가 존재하면서부터의 어떤 역사일 수 있어요. 그 태초로부터의 기록인 거죠. 그리고 그게 지구만 말했지만 그걸 다시 넘어가면은 어쩌면은 우주가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존재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 즉 현재는 지금의 나는 아주 먼 과거와의 관계되어져 있고 그 과거는 아주 먼 과거와의 관계는 다시 또 아주 먼 미래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내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는 곧 영원일 수 있어요. 이상한 말 해서 계속 죄송하고요. 네.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어,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한 어떤 감각으로서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외부 세계와 나와 외부 세계를 어떻게 감각하느냐, 이 소리를 어떻게 감각하느냐가 지금 말한 감각으로서의 소리고요. 그렇다면 표현으로서의 소리는 무엇이냐? 아까 말한 동물적인 들음과 인간적인 들음의 개념에서 거기에서 이해되어진 소리에 대한 개념이 다시 표현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아까는 세 번째 말했던 것들은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들어간 거라면 그렇게 되어진 내면 세계가 다시 될 때의 어떤 소리이겠죠. 그것은 다시 내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이고요. 그것을 내가 표현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 나타낸다는 것은 표현이라는 어, 단어로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어, 표현되어지는 것들 뭐 많잖아요. 언어가 될 수 있고 감정이 될 수 있고 울음이 될 수 있고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아까 말한 어, 타인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같이 공유하는 세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공유하는 세계는
하나의 메타포로서 존재하죠. 네. 여기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개념이 메타포의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메타포로 이해되어지는 세계라면 이게 메타포가 왜 왜 이게 그런 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사실 나와 타인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 서로 다름을 주창하지만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화되어져 있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르지 않고 우리는 어쩌면 되게 굉장히 어, 닮거나 또는 같은 존재자들인 거죠. 그리고 음악이 하나의 메타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의 음악처럼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리듬이 있죠. 우리의 삶엔 시간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는 협화가 있고 밸런스가 있고 불협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층위가 있고요. 나의 내면이 있고 내면에 어떠한 종류의 소리가 있고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 우리는 소리를 듣고 내면서 지내고 있고 그렇게 소리를 듣고 내면서 지내는 하루를 다시 뒤돌아봤을 때 그건 하나의 음악적 작품처럼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사유할 수 있고 다시 뒤돌아보면서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음악과 유사해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역동, 다이내믹, 협파, 비협파, 층위, 어, 스트럭처, 등등. 때문에 우리는 음악 작품에서 우리가 구체화되어져 사용하는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떠한 미디어들이 채울 수 없는 공간들, 그것 바깥의 공간들을 우리는 음악으로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사유할 때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할 때 언어를 사용하고 뭐 모든 순간마다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언어 자체는 아니잖아요. 언어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언어 말고 그 외부 것들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예술이 음악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과 같은 존재들이고 때문에 우리는 음악이 하나의 메타포로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다양성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어, 저는 되게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작곡가였거든요. 근데 그 오리지널리티 하나하나의 다양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리의 다양성들이 사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를 계속 다양하게 두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있잖아요.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더 이상 다양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과 10이 있으면 그거는 서로 다르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 0.001로 세세하게 나뉘어지거나 또는 그 차이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로 이루어진 10개의 또는 20개의 그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차이라고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고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간의 차이가
차이값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 다양성이 무의미함이 도래하고 서로가 그 다양성의 값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이값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 차이값이 점점 작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다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예요. 예. 우리는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되게 닮아 있다. 우리는 계속 다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소리는 계속 다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비슷비슷하다. 이 이야기고요. 그렇게 다 비슷비슷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다양성을 계속 확대해야 되고 팽창해야 되고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소리의 색을 그냥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야기하자면 거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란보 사이에 있는 일곱 가지 색이 수만 가지 색이 되었을 때 그거는 하나의 막시말리즘이 되고 다시 말하면 미니멀리즘이 되는 거죠. 그것의 동시성이 유발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고유성과 탈고유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계속 작은 것들을 다시 해체했을 때 작은 것들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귀인 것 같아요. 과거로의 회귀이고 첫 시작으로의 회귀이고 첫 시작 아주 작은 그 지점에 대한 어떠한 어, 갈망이고 욕망이죠. 그 말은 노스텔지어적인 감각이죠.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어, 향해 있죠. 그 말은 다시금 그게 뭘까요? 우리는 현재 있지만 현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이내믹이 언제나 존재하고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고요. 근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과거가 인간의 프레임을 넘어선 과거라면 이 노스텔지어적인 기억이 인간의 프레임을 넘어선 노스텔지어적인 기억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우리의 존재가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원소나 또는 어, 우주가 시작했을 그 아주 작은 지점이나 그런 것으로 회귀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의 울림에 대한 회개의 욕망이고 왜냐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태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났고 이것은 이게 태초가 처음이 있었다 하면 끝이 있음이고 끝이 있으면 다시 처음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것은 영원 회귀에 대한 존경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소리와 소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소리와 어, 소리를 내는 존재들 그리고 그 현 존재와 과거, 현 존재가 어떻게 과거와 미래에 관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가지고 있는 호리존탈리티와 음악이 가지고 있는 verticality가 왜 작동하는지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기 때문이죠.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나름의 사유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반 정도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들은 사실 제가 이제까지 종종 이야기해왔던 수료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역 이용을 해보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재창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소리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해치를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역 이용을 해서 재창조를 하고 재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각자의 숙제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저에게 어, 그 숙제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점은 이 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에서 저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존재성은 다시 말하면 시간성과 공간성이고, 그리고 그 시간성과 공간성의 상호작용, 서로 간의 다이내믹에 의한 탈존재성, 탈시간성과 탈공간성, 탈존재성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음악으로서, 소리로서. 그것은 다시 또 다른 무슨 성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면 탈개인성, 탈사회성,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어, 네. 탈세계성, 탈문화성, 탈개인성, 탈존재성, 탈주관성, 탈객관성, 탈지역성, 탈원형성들에 집중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떠한 탈개인성, 탈세계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예를 들면 세계에 대한 성격이 있으면은 세계에 대한 성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성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세계성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탈세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문화가 있으면은 문화성이 있으면은 다양한 문화성들을 도출해내고 그것으로 하여금 탈문화화하는 방식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여기에서 다시 현 시대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동시간성과 동공간성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요즘 많이 다가왔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가 서로 다른 시간 타임 존에 있지만 이런 테크놀로지에 인해서 동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테크놀로지에서 동 공간에 있는 것처럼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동시간성과 동공간성이고요, 저에게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시간이 가지고 있는 탈시간성과 탈공간성, 소리가 가지고 있는 탈시간성과 탈공간성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예. 왜냐하면 소리는 이렇게 울리면은 이것을 탈출합니다. 이 지점을 언제나 탈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격, 시간은 흘러야 되고 시간은 차이가 있어야 되고 거리에 대해서 하지만 소리의 이 번쩍하는 그 순간들 때문에 서로 다른 공간들과 시간들에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소리가 가지고 있는 탈시간성과 탈공간성이 있고 그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소리는 동시간성과 동공간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탈시간성과 탈공간성, 동시간성과 동공간성의 얽힘, 합일 등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어스한 요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술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나에게 탈출하고 싶고요. 나 역시도 서로 다른 나가 내가 시간과 공간에 분리되어져 있는 서로 다른 내가 동시에 존재하고 싶고요.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말이죠. 이게 소리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인 것 같고요. 이게 왜 유사하냐? 왜 존재를 하나의 소리로서 메타포하냐?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소리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맥박이 뛰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소리의 소리의 은유화된 존재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기에 소리와 인간과 음악은 음악과 자연, 외부 세계죠.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어져 있는 어, 이 자연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목시켜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창조할 수 있냐, 창조해야만 하냐. 그래서 어떻게 이 우리가 창조한 이런 작품들을 들었을 때, 그 청자들은 어떻게 내가 아닌 존재로서 변신할 수 있고, 내가 아닌 존재로서 또는 내가 스스로 거대한 존재처럼 음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지, 특별한 경험, 특정한 예술적 경험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청자들에게 그게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위한 재료에 대한 재료에 대한 어, 분석이 지금까지의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 제목은 소리란 무엇인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큰 주제가 나와서 조금 놀랍고 이제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혹시 지금 바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혹시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저는 음악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현상이나 무언가를 보고 그걸 분류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실에 가까운 것을 어,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설명하기 위해서 어, 분류라는 방법을 쓰는 건데 그래서 저한테는 분류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좀 꺼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 두려운 방법인데 어제 현묵 씨도 그렇고 오늘 찬희 씨도 그렇고 꽤 어려운 대상을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방법으로 이제 분류를 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어, 저랑은 다르게 이제 예술가 분들이라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 분류법에서 저는 일종의 작가들의 세계관, 음, 예술관을 엿볼 수도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리를 이제 분류를 하면서 현상, 매개, 감각, 표현으로 이제 네 개로 분류를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 비슷한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저라면은 감각은 이제 좀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 표현은 이제 소리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저라면은 뭐 수용 그리고 뭐 소리 뭐 제작 뭐 정확한 단어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내보내는 거 그리고 현상이랑 매개는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그 중립적인 그 인간과 관계되지 않은 중립적인 상태의 그 소리를 말하는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이제 한 가지로 묶지 않고 현상과 매개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하신 것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상이라 하면 어떤 지점에서의 일이고, 그리고 그 매개라 함은 이게 어디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 A에서 외부에서 나에게 다 올 때 그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탈출 같았어요. 예.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뻗어나가는 그런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큰, 예, 은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개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게 물질적으로 얘가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그냥 떨림들이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형식이었어서, 그 전달해 주는 형식, 소리가 물질들의 도움으로 되어진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시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예. 아름다웠고. 그래서 분리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조금 더 다르게 해보면은 저한테는 매개 역시도 현상의 일부라고 느껴지는데 이걸 매개를 이제 따로 빼놓으신 걸 보면은 분명히 매개가 이제 찬희 씨의 작품 세계나 이제 음악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예상을 저는 하게 됐었거든요. 혹시 네. 그 매개랑 이제 관련된 그 소리가 이제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관련한 이제 작업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제가 되게 매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회의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진동이 1 차적인 진동이 있죠. 1 차적 진동이 있고, 그것들이 사실 2 차적, 3 차적, 4 차적, 5 차적 진동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우리가 듣는 소리는 1 차적 진동의 소리가 아니라 사실 그다음에 일어나는 어 진동들의 결과값을 듣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과정 안에서 다시 소리의 원형을 어 쪼끔 다르게 계속 변형시킬 수 있죠. 예. 거기에 또 다른 종류의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주 단순하게 어 뭐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바깥에서 뭐 바람 부는 바깥에서 연주를 하고, 그걸 아주 먼 곳에서 녹음을 하고, 그걸 다시 홀에 아주 좁은 아주 작은 홀에서 어 튼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들이 하나의 매개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이질적인 공간적 감각을 제공을 하고요. 어 등등의 이유로 맞아요. 예. 매개에 집중, 매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좀 설명이 되나요? 제가 약간 설명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설명이 지금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마지막에 언급하신 내용에서
소리가 갖고 있는 존재성이나 시간성, 공간성 이런 것들을 다시 탈공간성, 시간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표현하는 게 임찬희 작곡가님의 어떤 메타포다, 또 추구하는 네, 바다라고 이해했는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점에서 동시간성이나 동공간성을 테크놀로지로, 매체로 실현을 하려면 사실상의 왜곡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표현되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콘서트장에 가서 실제로 음악을 듣는 것과 녹음되어 네, 있는 매체를 듣고 즐기는 것과는 아예 천지 차이이고, 음, 그렇다면 소리라는 것이 전달되는 그 매체로 인해서 전달되면 항상 왜곡이라는 게 따라붙을 수가 밖에 없어요. 우리 이 현상 세계에서는. 네, 그렇다면은 그 메타포 자체의 왜곡 또한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네. 그 작곡가님의 메타포라는 것은 항상 늘 선명해야만 하는 것인지, 잘 전달되어 원래대로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안 와도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그 동공간성과 동시간성을 테크놀로지에만 관계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소리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개인적으로 동공간성과 동시간성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그런 성격 자체가 지금의 현 시대와 닿아 있다를 테크놀로지 활용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맞아요. 여러 가지 왜곡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선명한 작업들을 사실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게 루즈한 아주 연약한 드라마turg거든요. 아주 연약한 드라마turg, 아주 연약한 스트럭처, 아주 연약한 관계성 드리고요. 그 말은 음, 네, 왜곡되어지고 뭔가 숨겨지고 뭔가 흔적처럼 지워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가로서 가능한 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바입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네, 대답이 됐으면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궁금한 게 더, 네, 네, 지금 약간 살짝 가벼운 코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지금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발표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말해지는 유명한 논제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숲속에서 어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떨어져서 땅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면 그거는 과연 진짜로 소리가 난다고 말할 수 있는 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오늘 약간 매체 현상, 약간 소통, 탈 맥락, 탈 공간, 탈 시간 그런 키워드를 들으면서 계속 그 질문들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과가 떨어졌을 때 그 소리가 난다면 그게 소리가 난 건지 안 난 건지요? 예. 제가 그거는 잘 몰라가지고 그 네, 예시를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숲속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떨어져서 또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면은 그거를 진짜로 소리가 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렇군요. 어, 그거는 이게 저의 답이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 어, 그러게요. 네.
갑자기 저도 뭐라고 하죠? 그 고양이가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가 있고 상자를 열었을 때 무슨 고양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열었을 때 고양이가 죽을 거나 살아있을 확률이 반반일 때 우리는 상자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양이는 죽어 있고 동시에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사과를 저희가 떨어진 소리를 안 들었다면은 이게 과연 이게 사과가 떨어진 건지 그러니까 정말로 떨어진 건지 안 떨어진 건지는 이게 마치 상자를 닫힌 그 상자가 닫혀 있는 그 고양이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나?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안 떨어진 것도 아닌 그 오묘한 그 두 상황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한 답변이었습니다. 훌륭한 네,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근데 저는 지금 사실 현묵 씨가 이야기해 주신 이 이야기가 어떤 그 사고 실험이나 사고를 위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거든요.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이야기가 결국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그 레퍼런스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죠. 옛날에 본 거라서. 근데 그거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 체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그게 소리가 물론 그 수평한 공간에서는 낫겠지만은 그 우리의 어떤 지각 체계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논지였던 것 같은데,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레퍼런스는 잘 못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전에 스티브 라이히랑 필립 글래스가 어떤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라이히는 글래스의 음악이 좀 구식 올드 패션드하다라는 비판을 한 반면에, 이제 글래스는 라이히한테 이제 그런 똑같은 얘기에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음악에는 항상 청중이 필요한데, 이제 라이히는 이제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라이히로서는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숲속에 이제 사과나무 같은 음악을 한다 같은, 아무도 섰지 않는 음악을 한다 같은 그런 비판을 또 했었다고 해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좀 흥미가 있어서 아마 그런 질문을 제가 했었던 것 같고, 어느 쪽의 의미로든 간에 좀 제가 그거의 구체적인 메시지성을 잘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려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저번 같이 했을 때 회의에서 지은이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요즘 이번에 지은이의 어떤 코멘트가 계속 레퍼런스가 계속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현대음악 외의 음악들은 되게 자연가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문화권이나 있는 어떤 민속 음악들은 어떻게 말하면 자연 발현된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속 음악이나 그게 무엇이 됐든 민속 음악이나 클래식이나 등등은 그냥 들었을 때 되게 친숙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점에서 그 감각에서 제로에 수렴한 음악이 현대음악이라고 합니다. 지은이의 예, 얘기자면 그 말은 저에게 전혀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음악이라고
예술이고 창작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중요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꽤 많은 음악들이 과거의 음악들이 자연 친화적이고 그게 되게 친숙한 건데 왜 현대 음악은 그러지 않냐? 왜 현대 음악은 그 지점에서 제로에 수렴하냐? 이것은 어쩌면은 인간 의지가 굉장히 투영된 음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인간의 어떠한 예술적 행위이기 때문에 고도의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과는 아주 독립적인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저는 큰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이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과의 독립성은 어쩌면은 인간으로서의 독립성일 수도 있고요. 네. 이 이야기를 한번 코멘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 생물음악학 바이뮤지컬로지의 피치랑 제가 정확하게 저도 기억하기 안 나는데 피치 아니면 아마 옥스퍼드 그 음악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발언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추가 설명을 조금 듣고 싶은데 맨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리의 파장이랑 파동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평등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평등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그 방향성이나 혹은 소리에 대해서 적용이 될지?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소리가 이렇게 하나가 나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 소리죠. 예, 저희가 뭐 스피커는 당연히 방향성이 불균형하죠. 예, 목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자연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보통은 이제 어, 무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이 없죠. 그러니까 방향적으로는 평등하죠. 모든 곳으로 퍼지는데 거기에서 저는 그게 어떠한 종류의 평등이라는 어, 체계가 자연에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평등이 어디에서 잘 주요하게 반영이 되냐면은 제가 여기 있죠. 제가 여기에서 어떤 소리를 냈을 때 그 방향성을 왜곡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압니다. 네. 그 인포메이션의 주고받음이 아주 원활해요. 네. 호랑이가 저기에서 으렁거렸는데 소리가 여기에서 난다면은 또는 여기에서 으렁거렸는데 뭔가 왜곡되어져서 이쪽에서는 적게 들리고 내 쪽에서는 더 크게 들리고 다른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들린다면은 우리는 이 호랑이에 대한 어떤 존재를 저희는 왜곡되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우스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계속되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 소리는 우리에게 평등을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소리 앞에서 평등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리의 방향적 평등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평등하다고 사실 표현을 하는 거는 인간 입장은 아닌가요?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거를 규격화시킨 사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뭔가 자연 안에서 평등하다는 게 저한테는
뭔가 사실 매치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평등이라는 건 사실 조금 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조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왜곡이 없다는 거를 이제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신 맞아요. 거죠. 네네.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자연 안에서는 사실은 다 역학이 있잖아요. 다 서로 다름이 있고 되게 다 자연 세계에서는 모두 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데 근데 소리는 평등하다는 것. 이 서로 이 어떠한 큰 오포짓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어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 시간이 조금 그래도 남아 있고 제가 사실 이 질문은 다른 테마로 이제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코멘트라고 해야 될까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해보자면요. 아까 그 소리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뭔가 네, 소리가 하나 발생을 하면 우리는 귀를 막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고 결국엔 들어야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리가 폭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거기에서 조금 이제 공연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번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 끝날 때까지 물론 중간에 자기가 나가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뭐 갤러리 같은 데 간다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냥 고개를 돌려서 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공연 예술에서는 그럴 순 없고 다음 작품을 내가 듣고 싶어도 이 작품을 현재 내가 듣기 싫은 이 작품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리가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넘어가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냥 코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되게 이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되게 잘 작업을 해야 된다고 책임감 있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게 폭력적인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예술이잖아요. 때문에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 한 방향적인 어떠한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를 지금의 예술 세계에서 많이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음악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아웃풋을 유도하느냐, 그들에게 인풋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웃풋을 유도하느냐를 어떻게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죠. 그거의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가 저희가 저번에 했던 아노니무스가 하나의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소리로서 아웃풋을 준 건 아니지만 어떤 언어로서 문자로서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아웃풋 인풋을 하고 또 저희가 인터넷 상에서 서로 개인적인 공간들 안에서 행해어진 어,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사실 끌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뭐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청중들에게 어, 약간 값싸지만 나름대로의 자유를 어, 주었죠.
폭력에서 해방을 시켰죠. 네, 어느 정도.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네, 지금도 피드백 작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피드백 작업이,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가 제어를 하기가 힘들고 되게 강요할 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당시에 어떤 매력, 어떤 관점으로 사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피드백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잠깐 3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업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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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 잠깐 설명하자면 이게 저는 요새 컨택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에서 일어나는 피드백을 활용을 하고요. 그 컨택 마이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왜냐면은 컨택 마이크를 어떤 오브제에다가 부착을 했을 때 그 오브제가 그러니까 그 마이크가 오브제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제 자체가 마이크가 됩니다. 하나에. 때문에 그 컨택 마이크가 부착된 오브제 그러니까 악기를 포함한 오브제를 스피커 앞에다 두면은 그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어쿠스틱한 스펙트럼이 피드백을 통해서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들었던 소리들이 그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성, 그 신체성, 소리의 신체성이 고스란히 스피커에 드러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색소폰도 바리톤 색소폰도 들어보면은 바리톤 색소폰 소리가 나요. 네. 근데 연주하지 않아요. 네. 그냥 이 마테리얼을 가지고 있는 소리 소리 스펙트럼이 그냥 엑스레이 찍히듯이 드러나는 것뿐이죠. 네. 네. 지금 이게 제가 요새 하고 있는 피드백 작업이고요. 컨택 마이크로 활용한, 맞습니다. 이게 꽤나 컨트롤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피드백 자체가 컨트롤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영역이고,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금 컨트롤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소리가 달라요. 매번 소리가 다르고 매번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음정들도 매번 다르고 자칫하다가는 굉장히 귀가 아픈 소리가 나고 스피커 망가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아까 말했던 들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폭력성과는 좀 다른 폭력성인데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제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어 불가능성이 로 인해 도출되어진 폭력성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아기일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땡깡 부리는 것과 같은 종류의 폭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내 손으로, 3살짜리 아기의 손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울음을 짖어내고 막 뭘 부수고 때리고 이러한 종류의 폭력성인 것 같아요.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교육되어지지 않은, 개발되어지지 않은 소리죠. 저의 3살 때 저도 그렇고요.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속 다시 제어할 수 있고 교육되어지게 만들고 이거를 이 폭력성을 다시 잠재우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보셨지만 그러니까 연주는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연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내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악기 소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저에게 다시금 소리 아닌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연주 아닌 연주, 연주 없는 연주, 신체 아닌 신체, 신체 없는 신체 등과 같은 결핍과 부재에 대한 부재의 잔상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리에 대한 작업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어떤 종류의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략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폭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제어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의도라기보다는 그 폭력을 기준으로 하는 가장 베이스에 있는 거는 그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폭력이라고 느끼면 그게 폭력으로 일단은 전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뭔가 어떤 법적인 제재가 되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어나 의도는 약간 조금 더 2차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뭐 공연장에서 누군가가 청중이 어떤 음악을 폭력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인식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 자체가 이미 폭력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말한 이 폭력은 물론 법적인 폭력이 아니고요. 그냥 시적인 표현 정도라고 네. 은유화된 문학적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마지막에 딱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제 이게 그 아까 영상을 잠깐 봤을 때 악기가 이제 어느 정도 스피커에 가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런 약간 행동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프로세서의 질문인 것 같은 작곡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상상을 하셔서 이제 기부를 하실 텐데 악기를 어느 정도 기울여라, 어느 정도 가까이 가라, 이쯤이면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설명은 악보에 기부가 되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어떠한 종류의 소리가 날지 상상을 하면서 작곡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상상 불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작곡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소리가 날지 상상이 전혀 안 되니까 작곡이 불가해요. 저도 굉장히 곤욕이고요. 너무 힘들고요. 하나의 정확한 소리가 상상이 안 된 상황에서
작곡가로서 작곡을 할 수 있겠나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작업을 해요.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가까이 된다, 멀리 된다 이 정도고 뭐 운지해봐야 조금 뭐 이고 가능한 한 낮은 소리를 내봐라, 고음을 내봐라 뭐 이런 종류의 것이에요. 예. 정말로 제가 이 피드백 작업을 하는 때쯤부터 저의 악보를 잘 안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악보가 너무나도 별로예요. 예, 뭐 이런저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아까 피드백 보면서 그 작년에 보여주신 것 중에 6면체 스피커로 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당시에 아마 음을 평등하게 다룰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모형 상태 뭐 그렇게 아마 설명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나은 뭔가를 발견하시는지 그냥 근황을 묻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질문을 예, 아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육면체 그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그 스피커를 설명하시면서 그게 이제 여러 방향 어떤 방향으로도 소리를 약간 평등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하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네네.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뭔가를 발견하셨는지에 대한 네, 지금도 그거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정육면체로 된 스피커의 스페셜리티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평등한 방향성을 오로지 꽤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정확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그 6개의 마이크를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의 소리를 녹음하고 그렇게 녹음되어진 소리들 6개 채널 트랙으로 녹음되는 걸 똑같은 방향으로 송출했을 때 이 소리가 굉장히 정말로 자연에서 나는 소리처럼 나거든요. 네. 그 그거의 목적을 둔 스피커이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왜곡을 시켜서 약간 현실적 소리를 내느냐, 약간의 왜곡으로 약간 현실이지만 약간 왜곡된 현실처럼 만들 수 있느냐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가지고 얼마 전에 작업을 한 게 약간 다르게 했었거든요. 그 스피커가 6개가 있는데 6개가 있으니까 하나의 마이크로 다양하게 피드백을 하나의 마이크로 6개의 피드백을 만들었었죠. 네. 그런 작업도 어, 작년 말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커 자체는 원래 그렇게 팔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 6채널 스피커를 붙이는 건가요? 예, 6개 스피커를 붙인 거예요. 따로 아, 제작해서.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분명 17분 전만 해도 이제 질문이 없으니까 끝낼까요?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끝내려고 하면 이제 갑자기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저희 스트릭트하게 지켜보기로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희 씨한테 박수 한번 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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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러면 1시간 뒤에 이제 독일 시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6시에 동선 씨 발표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